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프로그래머 또는 IT 개발 전문가가 될 것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을 외우고 싶다.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단순히 그냥 체험을 해보는 수준이 아니고 직접 만들어 보고 활용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학습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 또 연구인데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 즉 학습이 정착이 된 것은 5% 정도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는 시청각을 통해서 한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체득을 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맨 밑에 보니까 스스로 개발해 보는 것 또는 다른 학생에게 가르쳐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 학습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고 또는 코딩을 직접 해볼 때는 배울 때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좌를 통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분야에서 뭔가 코드와 또 IT와 연결된 그런 분야의 융합 전문가로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이것이 파이썬에 관련된 명령어들과 기본적인 함수, 라이브러리들을 쭉 펼쳐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본다. 그럼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있는 순차, 또 반복, 또 판단, 이런 구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명령어는 연산자도 있고 if문, for문, while문 이런 것을 일일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문자로 전부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또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출력 라이브러리, 또 수학 함수에 관한 것, 통계에 관한 것,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데이터 구조, 상수, 변수, 배열의 구조, 또 리스트 구조, 이런 것들을 또 전부 다 이해하고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생기기도 합니다. 파이썬은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머신러닝에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 언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파이썬 언어는 꼭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데도 아주 좋은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무엇인가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는 책이 있고요. 책 속에는 필요한 지식이 있어서 내가 굳이 연구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또 미리 살았던 사람들이 그 정보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것을 내가 잘 참고하면 나의 간접 지식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래밍도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활용해야 할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져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에서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언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언어를 중심으로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이 군집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룹,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룹, 과학 계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구나 무료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도서관이 공개된 도서관이어서 누구든지 들어가고 누구든지 책을 빌릴 수 있고 누구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 파이썬은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별로 특성화되어 있고요. 수치 계산용 라이브러리, 과학 계산용 라이브러리 또는 비즈니스 계산용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구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썬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행렬 계산이나 수치 계산에 numpy라는 게 있고요. 과학 계산용의 scipy, 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panda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로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시각화를 위해서 매트플롯립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또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위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 또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설치도 하고 배워야 할까요? 즉,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로 이렇게 방대한 파이썬의 문법과 라이브러리를 모두 학습해야 한다면 접근성에 문제가 나타나겠죠.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신기술인데 누구나 아주 쉽게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의 전공 또는 직무 분야와 어떻게 융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조 분야, 서비스 분야, 여러 가지 공학 분야 등 이러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시도하려면 좀 더 쉬운 접근 도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픽칼 블록을 이용한 코딩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칼 블록을 이용한 코딩 도구로 대표적인 게 스크래치가 있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코딩 도구가 되겠습니다. 또 엔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 기업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엠블록이나 카미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간단한 로봇을 만들어서 코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기본 툴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로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로 비트라는 보드에다가 여러 가지 LED에 불을 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아두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공개된 임베디드 작은 소형 보드인데요. 이 보드에다가 블록으로 코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하는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래픽할 한 블록들을 이용한 코딩 도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블록을 이용해서 뭔가 코딩을 배웠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텍스트로 파이썬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파이썬을 배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코딩 도구인 코드비 코딩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 그것이 100% 파이썬 코드로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다른 데서도 실행이 100% 가능한 형태이고 이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공부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아까 소개한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여기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비로 들어가서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비에 들어왔는데요. 코드비에 보니까 좌측에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카테고리라고도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입출력에 관련된 거, 또 숫자나 문자, 논리가 판단이죠. 그 다음에 반복, 이것들이 같이 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구조가 되겠고요. 좀 더 복잡한 콜렉션, 수학 통계 함수, 데이터베이스까지 있네요. numpy, 판다스, 매트플롯립, scipy, scikit-learn, 제가 아까 소개했던 파이썬의 굉장히 다양하고 효율적인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코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코드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 파이썬 코드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동으로 하단에는 실행 결과 콘솔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그래프라는 곳에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간단히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본다면 입출력인데요. 여기 보니까 키워서 볼까요? 여기 보면 입력 또는 출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블록에는 이렇게 앞에 코드 번호가 있어서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O2 블록을 아웃풋을 의미하는데 output to O2 블록을 하세요. 그러면 이 블록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뭔가 하나를 출력을 해보는 걸 해볼까요? 그러면 O3 블록이 있네요. O3 블록을 누르면 어떻게 블록이 되고 오른쪽에 코드에 보니까 프린트 문이 되겠습니다. 즉, 출력 블록은 파이썬 코드로는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이 프린트 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실행을 해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글자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출력하려면 따옴표를 쓰게 되는데 따옴표하고 파이썬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니까 프린트 그리고 작은 따옴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 하단에 콘솔에 파이썬이라고 출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한 줄의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입출력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놓고 여기다가 헬로 하면 헬로도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숫자나 문자도 쉽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에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문자도 갖다 놓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if 블록에 하나를 갖다 놓고 만약에 참이라면 이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워볼까요? 선택하고 델리트 하면 되고 이 출력 블록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어떤 조건이 될 텐데 조건이 되면 이 두 개의 출력문을 해라. 옆에 파이썬 코드를 보니까 if true 그렇게 돼 있죠? true에다가 조건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몇 살 이상이면 통과를 시켜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 if문을 쓰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코드를 반복하는 로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누르고 반복 안에 또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만약에 이 조건일 때 이걸 출력하라는 문장을 또 4번 반복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 굉장히 데이터가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도 미리 관련된 파이썬에서 쓰는 아주 유용한 함수들이 블록으로 거의 대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썬 코드에 대한 문법도 또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수학에 관련된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또 통계, 랜덤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성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함수라는 것이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의 문제 분해가 있죠. 큰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우리가 분해를 할 때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작은 단위의 문제를 분해한 것을 직접 자동화로 구현한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함수들이 여러 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데이터베이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밑에 하단에 보면 numpy라는 게 있는데요. numpy 라이브러리는 요즘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에서 행렬이 많이 쓰이는데 행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블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블록,
또 수학하고 통계에 관련된 모든 블록이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전공을 하든 모든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습니다. 배열, 랜덤, 논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며 매트플롯립이라는 라이브러리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 계산용의 사이파이가 있고요. 여기 사이킨런이라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블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전처리하는 것, 또 선형 모델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파이썬 코드로 또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설치해서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 툴은 웹 브라우저 안에서, 즉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NN, 클러스터,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등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거의 끝날 때 정도 되면 신경망까지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배운 프로그래밍을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과학이나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나이를 입력받아서 그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패스고 20살이 넘지 않으면 입장을 안 시키는 것을 간단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내용은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를 지정해야 하니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라는 개념도 다음에 할 텐데요. 변수, 즉 나이니까 이름을 ag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걸 하나 두고요. age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직접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입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키보드로 입력받은 것을 age라는 데 넣고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나이가 20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논리, 즉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판단해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넣게 되는데요. 나이가 어떠면 어떨까? 이게 이렇게 조건이 됩니다. 해당 부분은 뒤에서 다시 배우니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변수에 나이가 20살보다 크거나 같으면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통과 이후 로직은 그냥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이가 몇 살인데 통과,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후 이렇게 하고 입력된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것을 복제를 해서 통과 로직에 20살 이하면 실행이 되면 안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고 나이 변수를 넣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21살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네요. 이런 경우는 입력한 나이를 우리는 숫자로 입력했지만 이 입력에서는 컴퓨터가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들을 다시 숫자로 우리가 바꿔주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는 정수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가 되겠죠. 결과 지우기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살이라고 입력하면 하단 콘솔 창에 21살이니까 통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결과 지우기 하고 실행해서 이번엔 17을 적어주겠습니다. 실행해보니 닫힘에 로직이 걸리게 됩니다. 17살은 여기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비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형과 변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파이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좌가 모두 끝나갈 무렵에는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코드를 확인해 보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즉,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의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우리는 예약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은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즉,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 쓴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은 개발의 용이성에 대한 이유로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리터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숫자 또는 문자 또는 부울형인 true나 false, 즉 참, 거짓이 되는 자료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드상의 검은색 텍스트는 변수명, 함수 이름, 그리고 명령어들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타입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형 또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수, 실수, true, false의 부울형 또는 문자열, 즉 스트링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 값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수의 타입도 양수, 음수, 영 등의 정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으로도 구성된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를 표현할 때 따옴표로 묶어주어야 문자로 인식이 되는데요. 파이썬에선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구성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는 것은 안 되고요. 만일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문자열의 끝도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어야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처럼 한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글도 가능하고 숫자도 이렇게 따옴표로 묶으면 이것은 6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글자, 즉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또는 파이썬 그리고 숫자인 1, 2, 3, 4도 따옴표로 묶으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울형이 있는데 부울형은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true, 참 또는 false인 거짓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컴퓨팅 사고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추상화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드비 툴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블록 또는 파이썬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좌측에 숫자와 문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N1 블록 등 여러 블록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1 블록의 경우 숫자를 나타냅니다. 안에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값을 10으로 넣어놓으면 10이 되겠고 우측 코드 창에서 확인해보니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블록을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복제를 하면 똑같은 블록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다가 10.5 이렇게 입력하면 이것은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10.5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 실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들을 또 복제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숫자 타입의 데이터가 됩니다. 다음에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블록들을 보면 블록의 앞부분의 코드인 S, 즉 스트링이죠. 그래서 S1 블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양쪽에 따옴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떠한 것을 넣더라도 이것은 문자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로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적은 후 오른쪽을 확인해 보니 파이썬이라고 나타나고 양쪽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지금 작은 따옴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문자를 표현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여도 되고 큰 따옴표로 구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후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 중 복제를 하고 여기다가 특수 문자를 넣어도 됩니다. 특수 문자를 넣어도 모두 따옴표로 묶여 있으므로 문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다른 타입으로 부울형이 있죠. 부울형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자료형으로 논리 카테고리 내 I6번 블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드를 확인해 보니 true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참을 의미합니다. L6 블록에서 버튼을 눌러서 거짓으로 바꾸면 오른쪽에 코드에 false가 나타납니다. true와 false를 모두 나타내 볼까요? 블록을 하나를 복제해서 참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상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는데 프로그램에선 데이터로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이라는 것을 추상화한다고 한다면 21살과 같이 정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이 외에 다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자 스트링으로 표현한다거나 참 거짓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본 이러한 값들은 모두 단일 값입니다. 이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파이썬의 굉장히 커다란 특징인데요. 컬렉션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언가를 여러 개 모은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카테고리는 하위 카테고리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리스트와 튜플이라는 항목이 있고 집합을 나타내는 자료형과 딕셔너리 자료형이 있습니다. 하나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콜렉션의 조작과 가공 항목에서 세 번째 블록인 C3 블록을 가져다 놓으면 리스트를 하나 생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블록 안에 값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적게 되면 4개의 값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배열이 됩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복제한 후 리스트가 아닌 튜플을 선택하면 튜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제를 해서 이것들을 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걸 또 복제해서 딕셔너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타입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묶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특징들을 추출해낼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표현되는 것들은 숫자, 정수, 실수, 문자, 그리고 부울형인 true, false, 그 다음에 복합형인 list, tuple 또는 집합, 딕셔너리 등입니다. 이렇게 집합일 경우도 숫자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안에 숫자 말고도 문자도 같이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데이터를 묶을 수 있습니다. 상述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 즉 자료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파이썬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변수는 여기 데이터가 담길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수를 담을 그릇, 문자를 담을 그릇, 실수 또는 부호를 담을 그릇을 각각 따로 정하게 됩니다. 먼저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는 첫 번째 카테고리인 변수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변수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변수를 생성할 때에는 변수의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즉, 변수의 이름을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면 name을 적어줍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이렇게 4개의 블록이 새로 생기는데요. name 블록, 즉 첫 번째 v1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름 변수에 현재 3이라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생성 시 기본 값입니다. 여기에는 숫자도 이렇게 블록으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문자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변수는 만능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게 파이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내가 담을 그릇이 어떤 타입인지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어떤 값을 담느냐에 따라서 정수를 담으면 name은 정수 형태가 되고요. 만약 문자를 담으면 name은 문자를 담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값을 집어넣기 위한 이러한 표시를 치환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equal로 되어 있습니다. equal 표시를 조금 변경하여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플러스 equal, 마이너스 equal, multiply equal 등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뒤에서 또 배우기로 하고요. 지금은 어떤 값을 변수에 넣는다 이런 의미로 equal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수에 다른 변수를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me 말고 name1이라는 것을 만들면 name1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ame1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name1을 넣어서 name에 name1이 또 들어가게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가 담길 그릇인데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 컴퓨터 내부의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메모리는 전부 다 고유한 주소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소값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려우니 심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은 심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의미 있게 정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수를 정할 때에는 네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수를 하나 선언할 때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 때 여기에다가 숫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name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name은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변수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끄집어내면 오른쪽 코드에 보면 my underbar 3name으로 나타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금 3name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었는데 해당 변수 이름의 앞부분에 my underbar을 코드위 툴에서는 자동으로 붙여서 수정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 나중에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 my underbar는 코드비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변형을 해준 것이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반드시 변수명은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문자, 소문자도 되고요. 이들은 각각 대소문자에 따라 변수가 구별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수를 만들 때 특수문자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샵 name과 같이 선언하고 샵 name을 가져다 놓으면 오른쪽 코드창에 언더바 name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특수문자로 시작을 하는 것은 안 되는데 이 툴에서는 언더바를 붙여서 수정을 해준 겁니다. 변수명에는 예외적으로 언더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문자와 언더바로 변수명을 지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숫자나 다른 특수문자로 선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수의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수명은 예약어, 즉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은 파이썬 코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를 사용하여 변수명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명에 and라는 명령어를 적어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는 추후 배울 조건문에서 다양한 조건의 참을 판별하는 예약어입니다. 만일 and 변수를 생성하고 여기 갖다 놓으면 오른쪽 코드에 생성된 코드를 보면 and는 이미 파이썬 자체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서 and 2와 같이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성한 변수명과 실제로 코드로 나타난 변수명이 달라지게 되고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약어, 즉 키워드를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합을 구하는 함수인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sum이라는 함수 이름을 내가 변수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변수를 가져다 놓으면 오른쪽 코드창에 sum도 sum2와 같이 이름이 변경되어서 변수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특수 문자로 시작하거나 숫자로 시작하거나 또는 키워드를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의 예약어와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차차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약어가 파이썬의 예약어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함수들이 있습니다. 함수들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할 때는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블록을 모두 다 지우기 위해서는 상단에 위치한 블록 지우기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블록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